전문 분야 시즌즈. 시즌마다 주제를 정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대주제는 광주 전남의 작가들이고요. 오늘은 사회찬미와 비운의 시인 김우진에 대해서 광주 전남 문학연구 전문가 조선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이동순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작가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우리 한국 문학의 근대 극의 서막을 연 극작가이자 시인인 김우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 김우진 시인. 네. 예, 누구실까요? 어떤 분이십니까? 예. 궁금하시죠? 김우진은 태어난 곳은 장성군, 아버지가 군수였기 때문에 관아에서 태어났고요. 예. 이제 어린 성장기 목포로 이주해서 목포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한 부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절대적인 권력자이셨죠. 일본으로 유학을 삼형제가 다 일본으로 유학을 다녀올 정도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정세나 세상 돌아가는 거, 국내의 정세에 아주 굉장히 밝았죠. 예. 그리고 영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서양의 문의 사조를 비롯해서 서양의 문명,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었던 사람, 김우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듣다가 집중을 좀 못한 게 교수님 손에 뭐 펜이 이렇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왕자를 쓰고 나왔었고 권영국 전 대선 후보가 백성 민자를 쓰고 나와서 혹시 글씨인가 하고 이렇게 제가 쳐다봤는데 열심히 연구하시다가 그냥 묻은 거군요, 펜이. 예.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다시 이제 김우진 시인으로 돌아와서 사회찬미를 쓰셨습니까? 네, 쓴 건 아니고요. 예. 사실 김우진이라는 인물이 조선사회, 일제강점기에 조선사회를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네. 오늘은 그와 연관한 이야기로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1926년 8월 4일 젊은 남녀가 관부 연락선에 일본에서 한국 우리 조선으로 돌아오는 배에 여행 가방만을 두고 젊은 남녀가 투신했다. 왜요? 그런데 그 남자는 김우진이고 여성은 윤심덕이다. 자, 그래가지고 그게 사실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이유는요? 아니, 네. 들어볼게요, 일단. 네, 궁금한 게 갑자기 막 생겨가지고. 네, 그렇죠. 그런데 더 극적인 스토리는 윤심덕이 일본에서 사회찬미라는 노래를 음반에 녹음을 해놓고 귀국하는 길이었고, 김우진은 집을 떠날 때 출가, 곧 가출이죠. 이제 스님들이 출가하는 그 출가가 아니고 나는 집을 떠난다. 예. 나를 찾지 마라. 이제 이런 글을 남겨놓고 집을 떠난 다음에 그들이 일본으로 가서, 그러니까 윤심덕이 일본에서 녹음을 했고 또 김우진도 일본에 있다가 같이 돌아오는 배를 같이 탔는데 함께 바다에 빠져 죽었다.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당시에 발간되었던 모든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고 그것도 정사,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불륜을 저질러서 둘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윤리적인 잣대로 이제 보도가 되는 바람에 이제 더 극적으로 조선 사회를 흔들어 놓은 셈이 됐죠. 사실인 거죠, 지금? 그렇게 네, 이제 생을 마감하신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아, 네.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사회찬미는 이제 사후에 발매되었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한 2, 3주 뒤에 일본에서 발매되고, 그리고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이제 음반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불티나게 팔렸죠. 근데 예. 죽음을 찬미한다라고 하는데 보면 대단히 절망적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네, 김우진이 죽음을 선택했었던 이유는 둘이 뭐 사랑을 했는지 어쩌는지는 두 번째 치고. 일단 두 분은 아는 사이였나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거는 이제 고학생 동호회 순회 연극단에 함께 하면서
이제 그 이전부터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함께 전국을 순회했거든요. 김우진이 무대 연출을 하고 감독도 하고 그리고 윤심덕은 우리나라 최초의 소프라노이기 때문에 이제 무대에 올라서 홍남파는 바이올린을 키고 이제 윤심덕은 독장을 하고 했었단 말이죠. 예. 그때 감정의 교류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둘의 관계를 사람들이 정사로 보는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네. 이유는 이 출가라는 글을 써놓고 집을 나가게 된 배경에는 아버지와의 불화 이게 굉장히 컸거든요. 나는 주체적인 한 인간으로 살고자 했는데 아버지는 끊임없이 집안의 가풍을 잇고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을 잘 일으켜서 집안이 대단히 앞으로 이게 명망가 있는 더 잘 사는 집이 되기를 그래서 그걸 잘 이어서 사업도 이어받고 집안의 가풍도 이어받고 이것을 끊임없이 강요를 했죠. 예. 근데 김우진은 본인의 성정하고 너무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처음부터 거스르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서 처음 이제 중학교를 일본으로 유학을 갔을 때는 농업학교로 진학을 해요. 그래서 네. 실제로 농장 일지를 쓸 만큼 열성적이었죠. 아버지를 존경하기도 했고.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상성 한명 회사도 이어받아요. 네. 노력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전혀 맞지 않았던 거고 특히 아버지가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즉 나라는 사람은 없는 아버지를 위한 존재 그러니까 네. 완전 종속된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것에 끊임없이 내면에 갈등이 일어나서 아버지를 굉장히 처음엔 존경했지만 나중에는 증오하는 마음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게 출가라는 글 안에 다 나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썼었던 아버지께라는 시를 보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 일부를 좀 읽어드려 볼까요? 네. 어찌면 그같이도 따뜻하게 나의 몸을 감춰 안으면서도 어찌면 그리도 내가 가는 등불에 바람질 하십니까? 징상스럽게도 흰 이를 악물며 어찌나 외포의 춤을 그같이 바쳐 주십니까? 모든 지혜를 학대하려는 일광의 학살이야말로 다시 없이 밉지 않습니까? 아, 생명은 떠다니는 부유, 맑은 물 위에 언제든지 구할 수 있으나 한 번 더럽히면 다시 오지 않는 생의 깔대 위에 침 뱉지 마십시오. 이거를 이제 아버지께서 다 보셨을 건데 마음이 어떠셨을까 하는 또 생각도 들고 사후에 이걸 이제 본인의 필기 노트에 이 작품들이 다 기재되어 있었고, 네. 근데 사후에 아버지는 통곡을 멈출 수가 없었죠.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내가 내 아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이라는 후회도 있었을 테고 또 하나는 부인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네. 김우진이. 김우진의 부인을. 네, 김우진이 결혼은 하셨군요. 네, 결혼을 예. 했죠. 김우진이 부인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왜? 또 그것도 네. 아버지께서 강요하신 결혼이었습니까? 옛날에는 집안과 집안대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가문과 가문의 결합. 지금 현재 재벌들끼리 이제 혼맥을 잇고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뛰어난 유학자 집안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김우진은 이미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세계 문명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이 이렇게 넓은 사람이었는데 전통 교육을 받은, 그러니까 근데 신식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부인 정조면은 무조건 예를 들면 그가 쓴 두더기 시인의 죽음이라는 희곡에 드러나 있는 것처럼 막 불만을 표현하고 화를 내도 예 서방님 이런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거 정말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너무 거예요. 극과 극이 만났군요. 네, 첫날 밤에라는 시에도 그게 굉장히 슬픈 장면으로 묘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마음을 이해는 충분히 하겠고 네, 네. 작품도 너무 훌륭하긴 한데 잘못된 선택은 정말 가슴 아프네요. 그럼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가 이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김우진은 28 독립선언 당시에 일본의 와세다 대학 영문과를 재학 중이었었거든요. 네. 친구 최펄룡이라는 분이 이제 조선 청년 독립단의 주역이었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영문학을 같이 공부를 했고 본인은 직접 그 독립단의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최팔룡이 잡혀간 후에 투옥되고 재판이 열릴 때마다 거의 그 자리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19년 우리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이 변화에 굉장히 격한 감정, 들뜬 감정을 표현하죠. 일기에. 근데 그건 뭐냐면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깨어 있었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전통사회에 머물러 있었던 거고, 그리고 우리 조선사회는 전통적인 윤리에 기대어서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랬기 때문에 나로 살기는 어려웠던 거죠. 네. 주체적인 나한테는 아무런 자유도 없었던 거고 선택할 권리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아버지와 충돌, 그리고 조선 당시에 조선사회 아무리 자유연애를 부르짖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외침일 뿐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그것을 용인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을 선택한 것은 본인 스스로 자살을 선택한 건 어떤 것도 미화될 수는 그럼요. 없습니다.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럼요. 네. 그것을 견디어야만 우리가 더 또 빛나는 내일이 있을 텐데. 네. 근데 마지막에 쓴 그 글에 보면 극단,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이 길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네. 그걸 좀 잠깐만 마지막 부분만 네. 좀 읽어드려 보면 네. 삶이나 죽음이나 도리가 아니요. 둘이 다 실상은 생의 양면에 불과하오. 그러니까 도리를 넘어서 생의 핵심을 잡으려는 이에게는 삶이나 죽음이나가 문제가 되지 않소. 당신은 지금 살고 있소? 아니요. 그러나 살을 바라고 있어. 참으로 살려고. 죽음을 바라고 있어. 참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자유를 얻고자 했다. 그만큼 그는 주체적으로 살기 어려웠었던 것을 네. 죽음으로 해결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그럼 작품에도 이런 내용이 더 많습니까? 네. 그 남긴 내용들은? 네, 대부분 많이 예. 조금 우울하고 그렇습니다. 확실히 좋은 환경이었다면 얼마나 밝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 힘을 주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왔을까 좀 안타깝네요. 네,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왜냐하면 본인이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예. 또 사회주의 사상을 또 어느 정도 수용해서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강요된 삶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살았다면 우리 근대 그게 있어서도, 그리고 이렇게 내면의 우울을 가진 그런 작가가 아니라 정말 많은 희망적이고 또 이육사처럼 그런 멋진 작품들을 우리에게 더 많이 전해주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으로 참 안타깝죠. 네. 그의 죽음이. 예. 죽음 이후에 아버지께서 이걸 보고 통곡을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마지막 결정 전에 내가 이 정도까지 힘듭니다라는 걸 소통을 했다면 아버지가 받아들여 주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죽을 줄은 몰랐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미리 서로 소통을 좀 하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좀 전에 말씀하신 네. 분이 또 윤심덕 씨였단 말이죠. 이분은 어떤 분인지 더 알아볼까요? 예. 네, 일본에 유학했었던 성악가이고요. 예. 네,
동생은 또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굉장히 성격이 활발하고 무대에 이 노래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고 그리고 가까이 하고 싶었던 그런 여성이었는데 네. 개인적인 삶은 또 역시나 좀 많이 우울하고 또 사랑했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또 좋지 않기도 했고 네. 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윤심덕도 생에 대한 바람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회 찬미라고 하는 요 노래를 녹음을 마지막으로 하고 근데 녹음하고 그리고 동생인 윤성덕이 피아노를 전공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미국으로 유학하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동생이 떠난 걸 보고 그리고 이제 귀국하는 길에 둘이 그렇게 몸을 던져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사실 이 사회 찬미라는 노래를 들어보시면 예. 굉장히 그 허망합니다. 인생이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노래를 원음으로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너무 울적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그럼요. 생각이 네. 또 들기도 하겠죠. 뭐가 좀 변화가 되고 네. 힘든 상황은 물론 있습니다만 이거를 다시 딛고 일어나는 예. 그럼요. 살만하죠, 교수님? 세상은? 저는 뭐 너무 좋습니다. 네, 네. 네, 저희 힘든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또 국민의 힘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도 저희 다 경험을 했기 그럼요. 때문에 언제는 바닥에 있으면 다시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 지을까요, 교수님? 네, 그 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네, 듣겠습니다. 그러면 동생 김철진은 호남평론을 발행했습니다. 예. 그래서 목포에서 발행했는데 원래 김철진은 의열단 활동을 했고요. 예. 형도 김우진도 사회주의자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철진이 실제로 그 활동을 했고 그리고 또 한 명의 남동생이 있었는데 김익진입니다. 여기는 제속 프란치스코의 우리나라 제속 프란치스코의 1호입니다. 이제 속세에 살면서도 그 수도사들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한 분이 1호고요. 예. 김우진이 살았던 그 집은 현재 북교동 성당입니다. 네, 목포에 가면 북교동 성당이 있는데 그 집에서 이제 이영녀라든가 산대지라든가 이런 작품을 실제로 또 집필을 했었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보존돼 있습니까? 이제 그 공간 없어지고 네, 성당이 바뀌어가지고. 성당이 네. 있는데 부인 정조묘가 기증한 것으로 천주교회에 귀의한 다음에 다 기증을 해서 북교동 성당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 작은 표지석이 세워져 있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선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이동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